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지금 최근에 많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질문받는 내용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. 사업장이나 이제 부동산을 이제 뭐 한 15년, 20년 전에 매입을 해놓은 거죠. 네. 싸게 산 거죠.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났네. 아, 근데 이분들은 기뻐하지도 않아. 네. 속으로는 기쁘겠지만 고민이래. 팔 수가 없대. 이유는 뭐냐면은 양도세 때문에. 나 같으면 빨리 팔아가지고선 그냥 그 돈 현금화해가지고 쓰겠는데. 그 본인 땅이 아니라서 그래요. 그런가요?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네네. 좀 그런 현상이고, 요즘에 보면 뭐 3기 신도시니 몇 기 신도시니 네, 해가지고 엄청 많죠 요즘에. 부동산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내 땅이 갑자기 이제 훅 뜬 거죠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이 되고 뭐 보상 계획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. 아, 그런 땅을 사야 되는데 어디 어딘지 뭐 알면 없을까요? 같이 물어보세요.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? 수도권에 사놓으면. 내가 안 되면 내 후대라도. 여러 가지 절세 팁이 있기는 한데 예. 오늘의 이제 핵심이 이제 배우자 증여.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 일단 개념도 좋고 효과도 좋고 다 좋은데 유의할 점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렇죠. 전문가를 꼭 통하셔야 되는데 유의사항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. 네. 일단 개념을 잡으면 지금 시점에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. 네. 배우자 증여 이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니까 없죠. 네, 네. 증여세가 없다 보니까 6억 원의 가치만큼 증여를 하면 배우자는 그 취득가가 6억 원 현재 가격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핵심적인 효과는 양도세 절감. 국가가 그거는 뭐 모르지도 않고 네, 단서 조항을 하나 놔뒀죠. 네, 그거는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가령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. 뭐 20년 전에 6억 원에 산 거죠. 네. 근데 지금 봤더니 2배가 뛰어서 12억입니다. 해피하네요. 이거를 만약에 20년이면 뭐 그것도 별거 아니네. 뭐 그럴 수는 있겠죠. 근데 이거를 뭐 수용됐다고 하면은 뭐 불과 뭐 3,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. 네. 그러면 6억 원짜리가 12억이 됐으니까 이걸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6억이잖아요.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뭐 이래랑 한 3억 원 정도를 내는 상황이 되니까 실질 이익은 3억밖에 안 되니까 아까운 거죠. 자,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세의 12억의 절반인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주실 건가요, 근데? 저는 안 주죠. 아, 예. 여기서 끝. 저는 줍니다. 이 말은 끝났어요. 저는 줍니다. 일단은 이제 만약 배우자에게 하면은 각각 6억 원씩 이제 50%씩 되는 거죠. 남편의 취득가는 올라가지 않아요. 그렇죠. 준 것만 올라가죠. 그렇죠. 배우자한테. 그러면은 배우자는 6억으로 받아서 6억으로 팔았으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 같고. 나는 난 말린 것 같아. 저 줍니다. 아니요, 저는 이미 망설임 얘기- 없이 줍니다. 아, 네. 얘기는 끝났고. 이 아, 배우자는 남입니다. 네, 자산가들 만나서 상속 중에 상담하면 손주는 줘요. 며느리는 주는 사람이 없어요. 절세가 아무리 돼도 피가 통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남자분들보다 사실 여자분들이 더 심해요. 더하죠. 여자분들은 세금 내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고 말지예요. 어. 어떻게 믿냐? 내 손주는 줘도 며느리 안 된다. 뭐 사위는 안 된다. 일단은 그런 양도세 절감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향후에 언젠가는 상속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. 그렇죠. 발생하죠.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6억 원짜리가 12억이 됐다고 했는데 팔지도 않고 더 시간이 오래 가면 그 20억, 뭐 30억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상속세 늘어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주면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양도세나 상속세가 줄어드는 그럼요. 이중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이제 배우자만 얘기했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하자라고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작아서. 작죠. 5천만 원밖에 안 돼요. 그렇죠. 성인일 그러다 보니까, 경우에. 예. 네.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언급을 별반 안 실익이 드리고. 크진 않죠.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범위 한도가 네, 재산정이 되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10년마다 뭐 배우자한테는 6억씩 주면 상당한 자산이 갈 수도 맞습니다. 있다. 갈 수도 있으나 줄지 안 줄지는 저는 준다. 주의하실 점이 있으세요.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하고서는 바로 팔아버리면 옳다쿠나 하고서는 국세청에서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. 네. 그 유의사항. 세법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. 증여한 다음에 5년 내에 팔게 되면 증여 안 하고 판 거의 세금이랑 증여한 다음에 팔았을 때 증여세가 한번 발생하고 양도세가 발생하잖아요. 네. 그걸 더한 거랑 큰 걸로 간다.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판 게 세금이 더 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럼 그걸로 내라 이거예요. 그럼 결국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은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버틸.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도 이제 수용 얘기가 솔솔 나오나 봐요. 이제 수용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인데 예외 사항이 없을까요? 증여를 한 다음에 5년이 안 됐지만 그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주고 있어요. 아, 2년. 네. 2년 내에 수용이 돼버리면 의미 없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수용이 되면 그거는 상관없다. 아, 근데 수용이라는 기준이 어떤 뭐
특별한 고시일이죠, 고시. 사업 인정 고시. 사업 인정 고시를 네. 2년 전에 증여를 해야지 그렇죠. 의미가 발생을 하네. 네. 수용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줬는데 수용이 안 됐네. 아, 안 됐네. 안 돼. 증여를 했잖아요. 이거. 네. 근데 만약에 안 돼. 그냥 야 다시 내놔. 증여 나한테 다시 해줘. 3개월 내에 주고받아야 돼요. 아 그러니까 무효로 만드는 거죠. 네. 아니 근데 3개월이 아니고 한 1년이 지났어. 아이, 그러면 안 되죠. 그럼 돌려받으면 준 것도 중요하고 받은 것도 중요해요. 근데 이제 취등록세는 일단 발생할 거고 왔다 갔다. 네, 대신 증여세는 없는 거죠. 증여세는 없는데 그 증여 한도를 다 날려먹은 거죠. 준 다음에 이제 해야죠. 남한테 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와이프를 줬잖아. 그거 왜 못 주나? 근데 여기서 한 가지 5년의 기간을 보는 게 거의 부동산 자산이고 네. 주식은 또 이게 해당이 안 돼요. 주식은 가능해요. 증여한 다음에 판다 그래도 이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아요.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잖아요. 그죠? 상장 주식은 그런데 보통 중소기업이 하는 비상장 주식. 아 그렇군요.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가 발생하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이월과세가 없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은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주식이 있으면 배당을 받을 것이고 부동산이 임대소득을 해서 사실은 소득세 부분도 이제 나눌 수 있고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.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. 뭐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 비상장 주식도 그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가지고 뭐 차등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자녀의 자금 출처를 조금 마련해 주는 거. 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